이 원고를 보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호기심이 갔던 인물은 이분인데 박성민 의원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본 적도 없고 기사를 통해서만 이제 건너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 거죠? 이분은 일단 그 지역에서 울산 중구의회 의원을 했고 울산 중구청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건 이제 윤석열의 술 친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친해졌냐까지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호기롭게 본인이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대구고검으로 때. 자천됐잖아요. 이때 누군가 이제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때 이제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청장이고 근데 둘이 이제 만나서 둘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이제 둘 다 비슷하답니다. 술 버릇이. 그래서 말술이라서 술 친구가 됐을 거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박성민 의원이 술 먹다가 막 전화해서 막 바꿔주기도 하고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술자리에서 있죠. 과시하려고 네.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실세라는 걸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해요. 다들 몰랐는데 일단 그 윤석열이 국빈 방문을 미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데 그때 정점식 김태호 의원하고 동행을 하는데 여기 박성민 의원이 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방문을 하는데 김태호 의원은 여하튼 그때 국회 외통위원장인가 했을 거고 최대 자격이 예, 정점식은 이제 캠프 출신이고 검찰 후배니까 뭐 그냥 뭐 데려갔나 보다 이랬는데 박성민은 초선 의원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데려가니까 뭐 이건 이게 뭐지 뭐야? 하고 실세 예. 인증을 했는데 이게 저희 보도에 나온 건데요. 박성민 의원이 이제 나중에 2024년 1월 지역구 의정보고회 때 이게 저희가 보도한 겁니다. 녹취록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5선 6선에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소의 소원인데 제가 초선이 거기에 따라갔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가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자고 해서 몇 번을 가자고 내가 사양을 했는데 몇 번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마지막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대통령께서 박 의원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뭐 윤석열이 그 자기 취임식 날 사우디 왕족에게 자신을 He is my old best friend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들에게 손을 대통령이 와서 저보고 손을 맞추면서 저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He's my old best friend.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진짜냐고. 그리고 네. 국빈방문한 사진을 제가 좀 찾아놨는데 그것도 좀 보면 진짜 거기 있어요. 막 이렇게 의전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실세고 그런데 이게 통상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실세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과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용히 이분은 있죠. 보면 친분을 과시하는 바람 아까 뭐 저희 회사 보도한 것도 있죠. 그 전에도 뭐 어디 2023년에도 어디 성과 보고에 가가지고 당시 아마 대통령이 네덜란드 갔던 모양인데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전화를 했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윤심파리 논란에도 휩싸였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당시 이제 이 대통령실 쪽에서 조금 그런 표현 좀 자제해달라 그런 약간 사실상 경고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말하죠. 거기에 뭐 굴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실세라고 하지만 아까 이용기 작가님 언더진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언더진윤 뭐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이잖아요. 그때 김상욱 의원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게 보면 이 언론 노출 싫어하고 똘똘 뭉치고 스킨십 좋다. 20, 30년 되고 지역구 왕으로 행사한다는데 이게 박성민 의원을 딱 규정하는 대표적인 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말했던 배현진 의원도 뭐 당시에 뭐 거명을 안 했지만 당직할 때 휴대전화 보면서 이게 뭐 여사 문자라고 자랑했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당의 여론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세긴 한데 이른바 윤핵관들 이 시세들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룹이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이른바 장재원 방 권성동 등 이 원조 윤핵관 3인방 그룹하고 협력하면서도 약간 다른 언더진윤 그룹이다. 왜냐하면 박성민 의원이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의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분이고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에도 그런 분들이 의원들 중에 몇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술 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짱 먹은 거죠. 짱 먹으면서 약간 당내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또 이분들이 특이한 게 이제 본인들이 약간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출신 뭐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서울대에 나온 법조인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너무 정치인권에 법조인들이 많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향들이 술 좋아하고 의리 있고 이래서 그런 결들이 비슷해가지고 아까 이용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윤석열 순친구는 이름에 걸맞게 술을 매개로 진짜 당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 이제 뭐 언론 이 기사를 보면 뭐 옛날 지난해인가요? 그때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뭐 주진우 법률 지금 이제 의원이 됐지만 법률비서관, 이복경 금감원장하고 평소 식사를 갖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이분 또 친분을 가시하게 됐고요. 민원 다 해결 가능 뭐 이런 겁니까? 혹시? 좀 하나 네.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당에서 역할을 한 것도 뭐 공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행동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선 의원 시절에는 윤석열 되고 그땐 초선 의원이었으니까 왜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김기현 대표 됐을 때 그 나경원 의원이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 대표를. 근데 그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막 맞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거 예. 앞장섰던 게 이제 그 지금 박성민 의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 그 나경원 의원실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초선들하고 앉아 있는데 그 사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 윤석열이 이준석 견제하려고 뭐 하나 보려고 거기다 심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하나는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했지만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선거예요. 돌아보면은 어쨌든 당시에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말이 안 되죠. 비밀 누설 이래가지고 5월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뭐 징역형을 받아요. 그걸 다시 그해. 달려가지고. 그리고 8.15 때 사면을 받아요. 3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바로 10월이었나요? 그때 맞아요. 재벌이 했던 것 같아요. 예. 2개월 만에 출마를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비상식적인데 이게 모두 윤석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들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당시 전략기획부총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이거로 자빠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앞에 나서지는 않고 이제 밑에서 뭐 행동을 한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윤핵관들 얘기하다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는데 술을 헛먹고 다닌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조용하게 언론 노출도 삼가면서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발 빼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비단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이 그 좋아하는 특수통 출신의 검사라는 분들이 변호사로 많이 개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에 코빼기도 안 보여요. 뭐 윤갑근이라든가 뭐 보이는 사람들 몇몇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사실 윤석열하고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그렇게 두터웠던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술 먹이면서 뭐 양성하고 키워주고 검사장 승진시켜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결정적인 국면에 윤석열을 외면하고 있다. 물론 정말로 두둔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긴 있지만 그렇게 술 먹어봐야 하나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아, 갑자기 순간 찔렸는데 술 먹어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좀 권력에 잔인한 속성인데 본인이 잘 나갈 때는 다 후배고 친구고 뭐 그렇지만 끈떨어지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윤석열을 커버가 안 되는 변호하는 거지. 순간 예. 나는 완전히 나도 같이 가자는 건데 윤석열은 그 정도로 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고 이제 윤석열은 그런 세상의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한 어리석은 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이면서 얘들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 예.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은 얘들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도. 네. 박성민 의원 관련해가지고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중간에 뭐 의혹 제기 같은 것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밌는 의혹이 이제 이분이 그 삼천교육대를 다녀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소문으로 흘렀는데 그때 22대 총선에서 그 공천 과정에 낙천한 그 컷오프된 김성태 전 의원이 무슨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천교육대 출신 조폭핵과는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 김성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마 그 공천 관리에 관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박 의원은 부인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 의원이 전과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1978년 폭력 행위 등 그러니까 폭처법이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한때 좀 세셨다. 뭐 이런 정도. 계속 이게 이제 기자들한테 물으면 박성민 하면 이제 계속 삼천교육대 이슈가 끊이지 않는 분이라고 기억하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2024년 총선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도 그 상대편 예비 후보가 이 문제 제기를 해요. 이 삼천교육대 입소 논란 제기하면서 이게 공관위 면접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해명해라. 그 당시 이제 상대편 예비 후보가 이제 C등급 삼천교육대 C등급 판정 받아가지고 3주 입소해서 교육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이제 또 해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피해자다. 그 당시 이제 계엄령 아래에서 군인에 끌려가지고 D 등급 받고 훈방 조치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C 등급, D 등급이 뭔가 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삼성교육대 당시 이제 신군부가 이제 수만 명 이제 끌고 가가지고 순화교육 시켰는데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불량배나 폭력배 우두머리급이고 B는 약간 그 밑에급. 이제 C는 뭐냐면 이 폭력배나 불량배 가운데서도 폭력 사실 조금 경미하거나 조금 우발적인 거. 그리고 B 등급 가운데 정상 창작이 되는 사람을 네. 4주 근로교육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성민 의원이 말한 D 등급 같은 경우는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개선 가능성이 뚜렷해서 훈방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갔다고 안 하고 D 등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